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스칼리 시사방에 올리겠습니다. 제 채널입니다. 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간과 자유와 그리고 이 스칼리 시사방 이 두 개를 이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의회 뒤집은 미중 모의 전쟁. 트럼프 한국 방위는 한국에 맡긴다. 미국은 대만에 집중한다. 에치슨 라인이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한반도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며칠 전에 올라온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로우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일, 특히 이란의 가공할 미사일 공격 능력 그리고 예멘 후티, 헤즈볼라의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미군 자체가 이제 크게 각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이했죠. 이번 로우전과 중동 사태, 이것이 미국의 방위 전략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좀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용 미사일 전력, 러시아가 막강하다는 거 이것을 실제로 이제 느꼈죠. 그리고 대공 시스템 역시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이것을 이제 미국도 인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러시아보다는 떨어지지만 이란 역시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인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대공 시스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멘 후티가 이란이 준 대공 시스템으로 이 첨단 드론인 MQ-9 11월부터 지난 한 5개월 동안 무려 3대를 요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접하고 미국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완전 바보죠. 물론 미국에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5월 15일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에어 디펜스 대공 시스템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은 중국과의 대결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미사일 전력,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많이 찍어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 누군가요? 중국입니다. 미국은 있을지 모르는 이제 중국과의 일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죠. 대공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국 대공 시스템의 성능 역시 형편없죠. 이 성능도 개선해야 되지만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미국은 새로운 중거리 공격용 미사일 이 발사대를 필리핀에 배치를 했습니다. 필리핀 북쪽. 누구를 노리는 겁니까? 당연히 중국이죠. 사정거리 한 1500에서 2500km까지 이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타이푼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타이푼 발사대 안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중국, 그리고 이제 사실 루마니아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주변, 그리고 중국 주변에 중거리 핵미사일, 그리고 스텔스기의 폭탄,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삥 둘러싼다. 이것이 원래의 미국 전략입니다. 대단히 공격적이죠. 자, 이 러시아나 중국은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미국의 핵 포위 전략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죠. 자, 이미 지난달에 필리핀 북쪽 섬에 타이푼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 뉴스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청난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여기에 중국은 발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했다. 여기에 발끈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탄두를 장착하고 중국으로 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중국은 대응을 하는 거죠.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대만은 한국보다 훨씬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빨리 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타임즈에 올라온 이 기사 그저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원래 지난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중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뽑았습니다. 그 이전에 미중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중국 함정 200척이 깨지고 미국은 70척이 깨지고 그러나 미국이 이긴다.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자, 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이제 이 대만 앞바다에서 전쟁을 한다. 이때 미국은 다 수장됩니다. 이게 현실인데 미국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거짓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약을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부정된 사건 어딘가요? 바로 로우전입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 이란의 이스라엘 이제 미사일 공격, 이란의 정밀 유도 무기 공격 능력,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게릴라보다 이제 조금 뛰어난 수준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예멘 후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헤즈볼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 그리고 이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2년 반 동안 우리는 이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미국은 이제 이 현실을 인정하고, 만약에 중국과 미사일 전쟁을 했을 때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박살이 난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시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지난달에 나오고 미국 의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지나서 아시아타임즈에서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이것을 기사로 올렸습니다. 괌이나 사이판에 있는 공군 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미중 전쟁 모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뭐 전쟁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빵 시작하면은 몇 시간 안에 중국을 둘러싼 대부분의 미국 기지, 그리고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뭐 공군기라든 뭐 전투기 이런 것들 90%가 파괴된다. 미국 전력의 한 90%가 파괴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전 직후 몇 시간 안에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놀라서 긴급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5월 8일 날 이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서신을 만들었습니다. 펜타곤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모의 시뮬레이션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산도 잡고, 그리고 하루빨리 조속히 건설을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제1도련선입니다. 제1도련선을 타고 미 해군, 미 공군 기지들이 이렇게 이제 쭉 늘어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련선 뭐 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에도 역시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괌, 사이판까지 이쪽까지 때린다는 거죠. 지난달에 올라온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이제 개전하고 몇 시간 안에 미군 기지들 괌까지 포함한 겁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미국 전투기들, 그리고 뭐 병력들, 뭐 정찰 자산들 이런 거 90%가 파괴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긴급하게 어떤 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 보내서 이 국방부는 여기에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들 의원들이 이렇게 빨리 이제 입장을 정한 것은, 자, 지난 몇 년 동안 로우전을 봤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능력, 그리고 러시아의 대공 능력, 자, 중동 지역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미국이 이들보다 이제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 한 수 뒤처져 있다, 이것을 시인을 한 겁니다. 대공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 무기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입니다. 이 가데나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곳에 강화 콘크리트로 된 행어, 자,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납고죠. 그런데 이제 위에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미 공군기지에는 이런 것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2억개 정도 보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창고고, 여기 강화 콘크리트로 된 이제 행어, 이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 사진에서 보셨지만 전투기들이 뭐 혹은 이제 폭격기들이 그냥 이렇게 쭉 늘어서서 있습니다. 활주로 옆에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미국 전투기 이 90%가 미사일에 의해서 미중 충돌 후 몇 시간 안에 다 파괴된다. 일본, 한국, 괌, 북마리아나, 뭐 이 사이판 이런 데입니다. 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서태평양 상공에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미군 기지 안팎, 그리고 미국 군사시설, 군대 이동, 병참 이런 것을 관찰하고 이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위성, 이제 베이두죠. 베이두 GPS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이란 미사일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이용된 위성, 바로 이것이 이제 베이두입니다. 자, 이란과 중국은 작년부터 이제 협의를 맺고 중국의 베이두 위성을 이용해서 뭐 어떤 이란의 공격용 무기를 이제 유도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이 한 1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이 미국 하원의원 13명이
이제 펜타곤에 보낸 서신 이것을 인수하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는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강화된 항공기 대피소,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제 행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군용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 경납고인 대피소가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지는 이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시 이 파괴적인 공습에 의해 이제 취약하다는 겁니다. 뭐 중국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박살이 나는 거죠. 최근 전쟁 게임은 미국이 기지 보호가 부족하고 이 공중전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 미사일이 이제 기지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지상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지상에 있는 항공기가 그냥 그대로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다음은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1번, 중국의 위협. 현재 타격 능력으로 이제 중국은 오키나와 괌, 북마리아노 제도 연방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의 모든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기지를 보호하는 미국의 이 대공 및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수량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2번, 스트라이크 영향, 공습의 영향.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은 중요한 공중 자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물류망을 붕괴시키고 분쟁 시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국 기지들, 공군 기지든 해군 기지든 섬에 있습니다. 섬은 이렇게 이동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활주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붙박이처럼 딱 있는 거죠. 중국이 남진하에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아주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섬에 있는 미군 기지 이것을 중국의 미사일은 쉽게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활주로를 깨버리면 어쨌든 한 반나절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지상에 있는 전투기들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모의 시뮬레이션에 잘 나옵니다. 3번, 소극적 방어. 적극적 방어, 능동적인 방어는 대공 미사일을 쏘아서 이제 날아오는 중국의 미사일을 격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강화 콘크리트로 되고 이런 행어, 항공기 대피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태평양인데 태평양의 공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러시아 함정이 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위성 이제 훈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 군사적으로 협력을 한다. 이때는 이 태평양을 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태평양, 미국은 태평양을 자신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제 방위 전략 제1우선 그것은 태평양을 사수하는 겁니다. 일본 그리고 괌, 오키나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호주까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태평양을 중국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을 이제 계속 속국으로 묶어두는 이유도 일본이 만약에 강대해지고 또 군사력으로 이 미국과 대등해진다. 이때는 이제 태평양을 일본에 좀 일부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태평양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아 타임즈 기사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미국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계인들은 러우전 그리고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봤죠. 괌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메커니즘 이런 것 가지고는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정교한 무기를 온전히 막아내는 것은 부족하다. 이제 시인을 한 겁니다. 러시아의 하이퍼소닉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조합되어서 날아왔을 때 미국의 팩3나 이런 게 제대로 이제 이것을 방어할 수 없다. 이제 시인을 하는 겁니다. 드론의 시대입니다. 드론 무리와 이제 순항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르, 엠졸니르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마이크로파, 전자전 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도 이런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빗 맥스웰도 여기 가담해서 이제 같이 썼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버리는 것, 이것은 전쟁을 막는데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문제는 이것이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 분들이 이것은 트럼프의 정책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책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군사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몸입니다.
네오콘과 뭐 리버럴 세력 이들도 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오바마 뭐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이익,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맹이기 때문에 뭐 우리를 안타까워해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한국이든 우크라이나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버릴 수 있죠. 그것이 미국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한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미국에게 한국이 더 중요하냐, 대만이 더 중요하냐.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더 중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뭐 미국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국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명백하게 시인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손에 떨어진다, 뭐 북한의 손에 떨어진다. 이때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미국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 과거에 나왔던 거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다가 중국의 해군 기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중국 해군 함정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일본 열도가 쭉 이렇게 버티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나오는 와중에 일본 해군의 이제 신호가 포착됩니다. 중국의 잠수함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함정은 그 잠수함을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시점에 이 태평양에서 파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안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태평양.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들이 태평양에 침투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것이 미국 국방의 제1원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는 거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양에는 이 하와이도 있지만 이렇게 미국 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곳을 지켜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이것을 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국은 일본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함정이 부산항에서 출발해도 이것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 걸린다는 거죠. 잠수함은 걸립니다. 그런데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넘어간다. 이때는 문제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대만에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핵 잠수함들이 몰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필리핀만 해도 어쨌든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쏘나 이런 것을 박아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태평양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중국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안보, 이것이 달려있는 나라는 바로 대만이라는 거죠. 이것을 미국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대만에 집중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안보는 한국군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 맡기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은 대만 쪽으로 집중시키겠다. 이것이 미국의 방향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둘은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엘브리지 콜비는 트럼프 대통령 때 강요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에게 자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으로 당분간이 대한민국군을 싸워서 북한이 이긴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 방위는 한국에 맡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도서지역, 즉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옆에 중국을 포위하는 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 전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2016년부터 나온 겁니다. 맥그리거 대령이든 그 외에 많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자문들, 이들은 한반도 방위는 한국에 맡기고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대만을 가지고 미국이 오히려 이제 불을 지폈죠. 그리고 이것이 자승자박이 되어서 대만이 지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미국은 노골적으로 대만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는 여전히 트럼프 지금 후보자입니다. 트럼프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 한국 방위는 한국에 맡기고 대만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서지역, 태평양 섬을 중심으로 이렇게 미국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연합해서 대만을 해군기지로 활용한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태평양으로 이제 핵잠수함이 바로 나오는 거죠. 중국의 핵잠수함이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해협을 통과할 때, 자, 이 대만이 미국과 동맹인 관계에 뭐 그렇게 남아있다면은 소나 같은 걸 이렇게 촘촘히 배치해가지고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넘어갔다. 이때 미국은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핵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이제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뭐 오커스라든가 그리고 인도 태평양 쿼드죠. 이런데 이제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서해 건너편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동해를 따라서 이제 북쪽에 있는데 또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막혀 있습니다. 항구는 모두 일본 열도에 의해 막혀 있기 때문에 해군 기지로서 전략성이 떨어진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방어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미국 기준에서는 동해가 좁은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 같은 것을 배치해서 러시아의 핵잠수함, 그리고 중국의 핵잠수함 이런 것을 비교적 쉽게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북한과 얽혀 있다. 즉 한반도 내 상황, 북한과 한국이 있습니다. 이들은 둘이 이제 치고받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컨테인된 어떤 가두어진 뭐 위협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의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상태로 현상 유지만 하고 어쨌든 한국군은 강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두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한반도 관련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알고 자문을 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도 이제 자문을 했죠. 자, 한국의 국방비 지출, 한국은 모범적인 국가다. 한국은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것은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한국으로 넘기겠다. 이건 역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그 측근은 주한미군을 일정 정도 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를 빼서 이제 대만 방어에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한국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뭐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북한에 의해서 이제 인질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일단 한국 방위는 한국에 맡겨두고 그다음에 빼와가지고 뭐 대만에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데이빗 맥스웰은 한국말도 잘하고 또 한국 통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데이빗 맥스웰 이런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일단 트럼프나 미국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미국의 대아시아 방위 정책,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한반도는 일단 한국에 맡겨둔다. 그리고 거기 있는 미군의 이제 자산은 이렇게 좀 빼온다. 그리고 다 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유지하죠. 일부를 빼오고 일단 한반도 위협은 이렇게 컨테인한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도 이렇게 가두어두고 컨테인한 상황에서 이제 대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자, 이 미국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태평양. 미국은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두 가지 플레이를 모두 할 수 없다. 한국에도 집중하고 대만에도 집중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만이다. 자, 정책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1950년이 아니다. 미군의 주도는 뭐 억지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싸우고 죽는 일의 대부분을 담당할 사람은 한국군이다. 한국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기술 교리,
훈련 모든 면에서 첨단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유능하다. 맞습니다. 한국군 유능하죠. 자, 전작권 전환 빨리 한국에 줘야 된다. 우리가 왜 한국군을 지휘해야 되냐.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국 장군이 한미연합사 이 사령관을 맡아야 된다. 자, 이것은 뭐 미국의 정해진 방향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전투사령부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 패시픽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 하위 통합사령부라는 거죠. 주한미군, 지금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싸움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지상 기동 여단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상설 활용 미 7공군 오산 기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자, 연합사는 어떤 뭐 중추통신 정보 지원 이런 것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주한미군의 어떤 뭐 규모, 사이즈, 역할 이런 것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7공군 외에 대만 방어에 가치가 있는 군사력은 현재 주한미군 내에는 없다. 일단 지금 이야기는 데이빗 맥스웰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맥스웰은 주한미군은 현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정책,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그런 비판인데 그 비판을 잠깐 밀어두고 이 데이빗 맥스웰 같은 사람이 떠든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방향은 민주당의 방향이고 이것은 미국 펜타곤 그리고 이제 오해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선되면은 그때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읽었습니다. 이 주한미군, 현재 많은 수의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이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 완전 포화, 십자 포화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 중국과 전쟁이 일어난다, 이때 주한미군 기지가 괴멸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들의 이제 생명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빼야 되겠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죽는 사람, 싸우다가 죽고 이런 것은 한국군, 북한군이어야 된다. 미군이 왜 죽냐?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은 이 중국과 북한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바로 때리면 순식간에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때도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주한미군을 한 3분의 1만 남겨두고 축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비쳤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렇게 김정은을 계속 끌어들이는 유화적인 정책 그런 것을 취했죠. 가서 만나고 어쩌고 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런 여러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콜비 전황, 주한미군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대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데이빗 맥스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한국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해야 된다. 결국 미국의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빗 맥스웰은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있어서 대만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데이빗 맥스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 그리고 한국에게 더 많은 방위 부담을 지워야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이죠. 그리고 대만에 집중하겠다. 대만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논의되고 있다. 이 뜻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은 좀 이제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는 제 기억으로는 한 4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핵무장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유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이 핵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트럼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신경은 쓰이지만은 한국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핵 선제 공격을 하고 그럴 일은 없죠. 중국과 러시아가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입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 날라온다든가 이런 것을 신경 쓰는 거죠. 저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갑자기 모스크바로 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의 방향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죠. 핵으로 무장한다면.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일본이 대만을 두고 뭐 중국이랑 치고받고 하고 뭐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맡겨주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군인을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이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